가수 관련 기사 내용으로는 주로 동영상 조회수나 음원 차트 성적 기록 등 황영웅 팬덤의 활약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황영웅 가수의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러한 기사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주역들이 바로 팬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황영웅 가수의 팬심은 어떤 이유에서 가수가 부재 중인데도 음원 강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명색이 선진국 대열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몰아붙이기식 마녀 사냥으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경연 중에 하차를 종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대한 대중의 반발 심리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황영웅이라는 가수를 전혀 몰랐던 대중들도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길래 무차별 언론의 공격을 받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유발됩니다. 그때서야 노래를 들어봤는데 황영웅 노래의 마력에 깊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노래를 먼저 듣고 노래가 좋아서 깊이 빠진 팬들과 이슈 때문에 알게 되어서 노래까지 빠지게 된 팬들이 모이게 되니 팬덤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고, 그 전에 황영웅 노래를 몰랐던 대중들이 어떤 노래야 라면서 듣게 되는 클릭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덤이 더욱 확산되고 있고 동영상 조회수는 독주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시작은 일개 유튜브의 폭로였으니 그러다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언론 기사들이 무작위로 카더라 통신으로 가담하면서 크게 이슈가 되어서 일파만파 번지고 급기야 공중파 MBC의 가세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황영웅이라는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래봤자 좋지 않은 이슈로 이미지 추락만 한 것인데 뭘 거르느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로가 사실에 근거한 폭로는 50만 원 벌금으로 마무리했던 22살 때 친구와 싸웠던 기록이 전부입니다. 다른 내용의 폭로들은 일방적인 폭로자의 주장일 뿐 황영웅 씨에게서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사실 확인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폭이라는 예민한 단어로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이 황영웅은 엄청난 피해를 당했던 것인데, 결국 학폭과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를 학폭인 것처럼 꾸며졌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이슈는 가짜였다고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황영웅 가수의 오랜 친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은 황영웅 가수가 학창시절 때 일진이라고 하는 무리들과 어울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황영웅 가수가 직접 남을 괴롭혔던 것이 아니고 괴롭힌 친구들은 따로 있다. 따로 있는 그 일진 친구들이 황영웅 씨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 뭘 사먹고 이러려고 황영웅을 이용하려고 불렀던 거지, 황영웅 씨가 직접 남을 괴롭혔던 것은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황영웅 씨는 그 잘나가는 일진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뭘 사주면서 잠시 어울렸던 것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폭로에는 폭로자의 증언과 함께 그 사안의 당사자의 입장도 함께 있어야 사실 여부가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황영웅 친구의 증언은 폭로된 기사 내용에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이상 황영웅 가수에게 일련의 고통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이상의 이득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국민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트롯 가수로 10년 넘게 활동을 해온 가수이고 나름대로 인기 가수라고 해도 트로트 팬들 외에 일반 대중들은 거의 모르는 가수들이 무척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황영웅 가수는 복귀와 동시에 국민 가수 대열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영웅 복귀를 화들짝 놀라 자빠지는 부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만, 놀라 자빠질 사람은 자빠지든가 하시고 복귀를 기다리는 팬들이 더 많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빠른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암만 늦어져도 가을에는 황영웅 가수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 전에 복귀하면 더 좋겠지만요. 진짜 황영웅